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공천을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갑니다.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30대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 용의자는 살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동률을 이뤘습니다. 낮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의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기로 했는데요. 11년 동안 이어진 우리 정치권의 전통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연설이 가능하겠냐는 입장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돌파를 위한 국정 쇄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인데 지난해 윤 대통령의 연설을 포함해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거리로 나가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국회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연설해 주기를 원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지만 차분한 연설이 되겠느냐며 정쟁을 연출하려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입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쇄신 방안을 고심하는 대통령실은 일단 이달 초로 알려졌던 제2부속실 출범 시기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보좌하는 조직인 만큼 출범과 함께 여사 관련 논란, 앞으로 활동 범위에 대한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지 시간 5일 열리는 미국 대선 등 엄중한 외교 안보 현안이 많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입장 발표 시점도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공개 이후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당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드디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한 대표는 물밑에서 대통령실에 쇄신을 요청하면서 당 중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고심한 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거란 게 중론입니다. 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침묵하는 한 대표와 용산 지시를 졸졸 따르기만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 같은 지도자 때문에 국민의힘이 몰락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과 한 대표의 당정 일체 집중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주 명태균 씨와 전화 통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했었죠. 이 육성 공개가 몰고 온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추가 녹취도 갖고 있다며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녹취를 정쟁에 이용하냐며 녹취가 있다면 빨리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뉴스 돋보기에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녹취 공개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론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가 녹취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정무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NCND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녹취가 있다면 빨리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차일피일하면서 정쟁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민생과 안보는 언제 챙기느냐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민주당이 녹취를 입수한 거 있으면은 빨리 공개를 하십시오. 이게 무슨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흥행을 지금 겨냥해서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선 무겁고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화답하고 반전시킬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포괄적인 대응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본격적인 정치 공방을 벌이게 될 여야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치권 상황 국회팀 서영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영수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통령실에게 이 시정연설에 좀 나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한동훈 대표는 나흘 동안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침묵을 이어왔는데요. 대신 물밑에선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말 사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중진들 의견을 청취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에 전달한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는데요. 시정연설에 불참하면 불통 이미지가 강해져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이렇게 물밑 접촉을 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한 대표가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기다렸던 건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게 친한계의 설명입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여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용산에서 어떻게든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친윤계의 불만이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대통령실에 공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 같은 불만까지 의식해서 이번엔 물밑에서 접점을 찾아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에 용산을 향해서 좀 참석해달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용산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한 대표의 이 같은 요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대표 입장에선 나흘 동안 기다렸음에도 대통령실의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한 대표가 최고위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여권 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당과 대통령실이 뭐 일종의 어떤 신경전 그리고 갈등을 겪는 것 같은데 이를 노려서 민주당은 좀 공세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추가 녹취도 약간 공개를 했다면서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추가 녹취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니까 민주당이 곧장 응했습니다. 어젯밤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를 공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봤죠.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취임 후엔 명 씨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반박하는 녹취인 셈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육성이 실제로 나온 녹취는 아니기 때문에 명 씨의 단순 주장에 불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어제까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번 주부터는 갑자기 추워져서 추운 날씨에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고 내일 아침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입동인 목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에 오전 중에 비가 조금 내린 뒤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기온도 뚝 떨어지며 날씨는 겨울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져 춥겠으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정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고 입동인 목요일에는 2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 곳곳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달 내내 이동성 고기압과 찬 공기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오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리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25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오늘 큐텐그룹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유화현 위메프 대표와 유광진 티몬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로 검찰은 보강 수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한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합니다.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전략대화를 통해 양측은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며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오늘도 김영선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입니다.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 등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거기 국민의힘이나 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대선에 기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가 뭐 대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또 정치자금 계좌를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로서 강혜경 씨가 자금을 잘못 운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에게 건너간 돈은 6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혜경 씨는 일단 국회의원실의 회계 직원이 됐으면 또 회계 직원이 갖는 입출금의 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정확하게 간 금액은 얼마인지는? 6천만 원. 앞서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파장이 커진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 파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에게 건너간 6천만 원을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을 폭로한 자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나를 노리고 함정을 팠다 주장했는데요. 강혜경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이 임기응변식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5시간 반 만에 강혜경 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2년 동안 녹취록에 다 뒤져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저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음에 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며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녹취라는 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뭐라고 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녹음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했는데요. 강 씨는 업무를 위해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놓았을 뿐이라며 자신과 상대방 간의 대화였기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입장문에 지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소통하는 사이였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허위나 위증이 없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은 SNS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 씨의 위증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과 관련된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전 모의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선까지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 버렸잖아. 김영선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서. 후보자들은 각각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예비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기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이 돈을 받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천 관련 기부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들이 차용증을 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단순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들이 사전 모의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명 씨 소환을 앞둔 검찰이 공천 대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소속된 e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리그팀 T1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T1은 현지 시간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4 롤드컵 결승전에서 중국팀을 세트 스코어 3대2로 격파하고 소환사의 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날 승리로 T1과 페이커는 롤 e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롤드컵 통산 5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는데요. 또 2011년 첫 대회 이래 한 팀이 동일한 주전 멤버로 2회 우승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승을 이끈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결승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12월 26일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역들이 글로벌 행보에 나섰습니다.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위하준 씨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코믹콘 루카 코믹스 앤 게임 페스티벌에 참석했는데요.
산 미켈레 광장에선 수천 명의 팬들과 소통했고 모데르노 영화관을 방문해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정재 씨는 팬들이 가장 궁금해한 기훈의 빨간 머리에 대해 끔찍한 상황을 겪은 후 새 삶을 향해 용기를 내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스케일로 돌아온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뒤흔들지 주목됩니다. 도로 곳곳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런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부산에서 이색 전시회가 열려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부산 진구청사에서 열린 2024년 불법 주차 테마별 사진전엔 도로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SUV 차량, 버스 정류장 앞 직각으로 주차한 차량, 상점가 많은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된 경차 등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사진들이 걸렸는데요.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시신 여러 점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죠. 발견된 지 하루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현역 군인이 어제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을 곧바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선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가에 쳐진 주황색 통제선 주위로 경찰과 잠수복 차림의 인력이 움직입니다. 지난 2일부터 강원도 화천 북한강과 붕어선 선착장 일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시신 일부는 비닐 자루에 담겨 있었고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30대 남성 용의자를 특정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에서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현역 군인으로 체포될 당시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강원 지역으로 이송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차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고 시트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면 임실 나들목 근처에서 4.5톤 화물차와 승용차, 25톤 자동차 운반 화물차가 연수에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내려가 보니까 화물차가 승용차 받으면서 내 차까지 같이 받는 그런 사고입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다는 4.5톤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아주 비싼 가격의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뒤 도수 치료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환자,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람의 숫자가 무려 270여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병원을 홍보하는 SNS 게시글입니다. 성형과 피부 미용 시술뿐만 아니라 도수, 무좀 치료도 가능한 의원입니다. 이 병원 의사 A씨는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설계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출연한 유명세를 내세워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환자가 1,000만 원이 넘는 피부 미용 시술을 결제하면 도수, 무좀 치료 각 20여 회로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좀 치료 등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10여 명도 적발됐는데 결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매뉴얼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10억 원가량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복용이 금지된 무좀약이 처방되는 등 허위 진료 기록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병원과 전문 브로커들이 연계하면서 보험 사기가 최근에는 점점 지능화,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 제안을 받아들여 동조한 환자도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많아 환자들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학부모들의 계속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사건 이후 정부는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교권 침해를 인정받는 사례도 전보다 많아졌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적반하장 태도로 나올 때 교사 혼자서 이 상황을 참아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악몽은 지난 5월 학교 체육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운동장에 마음대로 들어온 학부모를 제지했다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너 같은 게 교사냐라는 막말에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교감, 교장을 차례대로 찾아가서 저자가 누구냐,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신문고에 올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서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의결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원회 조치 뒤에도 3달 가까이 사과는 없었고 A 교사는 교단에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교권 보호는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서 병가를 쓰고 회피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올 상반기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는 110건이나 되지만 절반이 강제성 없는 사과 조치에 그쳤습니다. 고소나 고발 같은 법적인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22일 숨진 교사를 비방하던 용산초 학부모 2명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선생님이 17분이셨습니다. 그중에 순직이 인정되신 선생님은 단 3분. 그 3분 중에서 가해자가 기소가 이루어진 케이스는 이번 대전 용산초등학교 선생님 단 1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마저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불기소 처분됐다며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엔 사실상 무방비라고 비판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스페인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겼는데요. 뒤늦게 이 수해 현장을 찾은 스페인 국왕내외가 욕설과 함께 진흙을 맞는 봉변을 겪었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국왕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며 진흙 더미를 던졌는데요. 대피 문자 발송까지 10시간 넘게 걸리는 등 당국의 늑장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고 구조도 더디다는 주민 분노가 극에 달한 겁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수해 현장을 찾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에게 진흙 더미가 날아듭니다. 수행원이 우산을 펼쳐 보호하지만 국왕 내외 얼굴과 옷에는 진흙 자국이 가득합니다. 당장 수색에 나서라는 성토도 이어집니다. 펠리페 6세는 한동안 현장에 머물며 주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을 단축해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주민 분노가 극에 달한 건 대피 문자 발송에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정부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Ya el agua ya me llegaba a mí por aquí, por el cuello. O sea, ya si no hubiera sido por mis vecinos, yo hoy no lo estoy contando. 당국은 부랴부랴 군경을 더 투입했지만 자원봉사자들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빈축도 사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217명으로 늘었고 아직 수십 명이 실종 상태인데 떠밀려온 잔해와 빠지지 않은 물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수색은 더딘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사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4년 전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경합주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아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승부를 가를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동률을 기록했고 애리조나 한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또다시 거론하며 4년 전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n they accuse you of being a conspiracy theorist. He's a conspiracy, and they want to lock you up. They want to put you in jail. The ones that should be locked up are the ones that cheat on these horrible elections that we go through in our country. 특히 그동안 우세 지역이었던 아이오와에서도 근소하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가짜 여론조사이고 부패한 미국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흑인 유권자 표심을 향해 막판 구회전을 펼쳤습니다. 미시간 최대 도시 디트로이트의 한 흑인 교회를 찾아 예배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I see faith in action in remarkable ways. I see a nation determined to turn the page on hatred and division and chart a new way forward.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장 바쁜 이 시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 도중 예능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SNL이란 예능 프로에 나온 건데요. 아까운 시간을 쪼개가면서 출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분장을 한 코미디언이 거울을 보자 맞은편에 진짜 해리스가 나타납니다. 두 해리스는 손을 맞잡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You can do something your opponent cannot do. You can open doors. 논란이 됐던 바이든 미 대통령의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 발언에 트럼프가 쓰레기차 유세 퍼포먼스로 대응했지만 스스로 트럭문을 열지 못했다며 희화화한 겁니다. 해리스는 현지 시각 2일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를 마친 다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목적지를 바꿔 뉴욕의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투표를 이틀 앞둔 선거운동 막판에 밤 11시 생방송에 참여한 것은 해리스 캠프 측이 SNL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큼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신랄한 정치 풍자를 이어가는 SNL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평론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8년 미 대선 때 맥케인의 러닝메이트 세라 페일린에 대한 풍자 패러디가 주요해 맥케인이 낙마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 속 미국 대선은 막판 총력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를 하나의 축제로 여기며 즐기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엔 축제는커녕 갈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누가 이기든 미국은 분열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벌써부터 불법 이민자가 투표했다, 누군가 투표지를 찢었다 같은 가짜 뉴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가짜 뉴스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차에 탄 한 남성이 자신은 6개월 전에 IT에서 미국으로 왔고 벌써 시민권을 얻었다고 소개합니다. We're voting Kamala Harris. Yesterday we voted in Gwinnett County and today we're voting in Fulton County. 심지어 조지아주에서 발급받은 운전 면허증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영상 가짜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nd you don't get your driver's license. You certainly don't get two driver's licenses for the same name. So we knew there it just didn't smell right. So we checked it out. It's fake. Don't fall for it. 허위 정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전 투표한 투표 용지를 뜯어보더니 Donald Trump. 트럼프에 투표된 것을 확인하고는 손으로 찢어버립니다. 또 해리스 후보가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유명 래퍼 퍼프데디와 파티에서 함께했다는 사진. 퍼프데디에게 압수수색을 몰래 알려준 대가로 50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 모두 가짜 이미지로 확인됐습니다. 진짜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 영상에다가 보도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제작물이라는 겁니다. FBI, 국가정보국장실 등은 성명을 내고 가짜 뉴스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기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가정이나 농가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이용해 전기와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찌꺼기는 퇴비로 만들어 인근 농가에 무료로 공급된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인데요. 하지만 부처 간 이견과 경제성, 수요처 확보 등 넘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짠 폐수를 담은 차가 들어오자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됩니다. 이 물과 가축 분뇨를 대형 소화조로 옮겨 미생물과 함께 한 달간 두면 메탄,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기체인 바이오가스는 꼭대기인 하얀색 돔에서 포집되고 고체 성분인 찌꺼기는 퇴비로 만들어져 인근 농가에 무료로 갑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이 많은 관들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전기로 한쪽에서는 도시가스로 공급됩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역에서 이곳으로 오는 음폐수와 축분차는 하루 40여 대, 하루 음폐수 530톤, 가축 분뇨 420톤이 처리됩니다. 시간당 2메가와트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10,0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되겠고요. 또한 나머지 양은 도시가스로 처리해서 바이오가스 기술은 서구에서 시작됐지만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율이 워낙 높다 보니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바이오가스 산업은 우리가 200조 이상 수입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이고요. 또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업계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2026년까지 현재보다 35%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과 실효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입니다. 또 바이오가스 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주민 반대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중국을 무비자로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을 비즈니스와 관광, 지인 방문이나 환승 목적으로 15일 안에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비자 갈등이 없어진 만큼 중국 여행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업한 임금 근로자 중에서 10명 중 4명만이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고용 안전성이 높아졌다기보단 신규 취업자 수가 줄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는 안전성이 더 강화됐지만 불안정한 일자리는 고용성이 더 불안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는데 유형을 아파트 주택으로 바꾸고 각종 규제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6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엔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대수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전거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전거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떤 모습의 자전거일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체코 프라하에서 자전거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독특한 자전거 모양이 눈에 띄는데요. 앞바퀴는 크고 뒷바퀴는 작은 페니파딩 자전거입니다. 1870년대에 개발돼 10년 동안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체인이 있는 현대식 자전거가 나오면서 대체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복장 역시 과거의 모습으로 차려입고 경주대회에 나섰는데요. 83세 사이클리스트는 전통을 지켜나가는 건 멋진 일이라며 20년 넘게 이 대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 스페인에선 2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홍수 피해가 났죠. 슬픔에 빠진 가운데 하늘에서 공군의 고개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투기 6대가 노란색과 빨간색 연기로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한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의 깃발을 형상화한 겁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발렌시아가 입은 상처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에어쇼 참석을 취소한 공군 비행팀이 대신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쇼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스페인이 얼른 상처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족의 묘 앞에 양초를 켜놓고 모여 있습니다. 묘지에서 음악 연주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걸까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멕시코에선 죽은 자들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자신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기리는 명절로 이날은 망자들이 가족과 벗을 만나러 세상에 내려온다고 멕시코인들은 믿고 있는데요.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멕시코인들의 이 같은 풍습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날은 사회적 기능과 영적,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도 등재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불멸의 명작 모나리자가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해 국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원작을 소장한 루브르 박물관이 직접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원작의 생생한 결과, 질감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 모나리자가 원작의 생생한 질감을 그대로 간직한 채 거대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과 거울 등 곳곳에 다채롭게 표현된 모나리자를 흥미롭게 바라보던 아이들은 곧이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직접 모나리자를 꾸며봅니다. 어떻게 만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잘 남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따라서 그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해서 비행기를 넣었어요. 이렇게 재밌고 미스터리한 그림인 줄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해외에서 최초로 모나리자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루브르 박물관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원작의 화질과 색감을 그대로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루브르의 그 승인된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으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 전시이기 때문에 모나리자와 다빈치의 그 천재적인 작품 세계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감각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비롯한 다른 르네상스 작품들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7월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 충청과 호남 곳곳으로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호남은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현재 전국 대부분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춘천과 군위의 가시거리는 30m, 의령은 40m까지 바짝 좁혀지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더 낮아지겠고 절기 입동인 목요일 아침에는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5도, 대전은 13.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는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주 후반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